법정 안 판사석에 앉은 태수의 손이 떨립니다. 피고석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마의 흉터, 그 눈빛, 서류 위에 이름 피고인 노민석, 40세.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석이냐?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님, 피고를 아십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어른 판사의 손이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겨울 아침, 70대 노판사 노태수는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입어온 법복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은퇴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40년간 수많은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들 속에서 누군가는 구원받았고 누군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늘 법만을 바라봤어요. 법은 공정해야 하고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동료 판사들은 태수를 어른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 때문이었죠. 태수는 그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 태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커피를 내리고 거실 한편의 작은 제단 앞에 섰죠. 부인의 유골함 옆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아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향을 피우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부인, 그녀와의 말없는 대화가 태수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죠. 한때 이 집은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아들 민석의 제잘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부인의 따뜻한 음성이 집안을 채웠죠. 하지만 이제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텅 빈 식탁, 켜지지 않는 불빛, 그리고 20년째 닫혀있는 아들 방의 문. 20년 전 외아들 노민석이 집을 나갔습니다. 20살이던 민석은 아버지가 담당한 한 사건 때문에 격렬하게 다퉜어요. 가난한 노동자가 회사의 부당함에 저항하다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었죠. 태수는 법대로 판결했습니다. 징역 3년. 민석은 그 판결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그 사람은 살기 위해 싸운 거예요.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잖아요.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인다. 그것이 정의다.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죠. 그런 정의라면 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석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태수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태수는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문을 열면 20년 전 그대로 멈춰 있는 시간이 그를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태수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법으로 세상을 구하려 했지만 정작 내 가족은 구하지 못했지. 가끔 꿈속에서 어린 민석을 보곤 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에서 1등을 한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모습. 아빠, 봤어요? 제가 1등 했어요. 태수는 그때 웃으며 아들을 안아 올렸죠. 하지만 꿈에서 깨면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법정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법정의 공기가 그를 맞이했죠. 판사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폭행치사 사건이었어요. 사건 개요를 훑어보니 취객 간 다툼에서 한 명이 사망한 흔한 사건이었죠. 피고인은 40대 남성, 무직. 피해자는 50대 사업가. 태수는 서류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이구나. 하지만 법은 감정을 배제해야 해. 법정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검사, 국선 변호인, 그리고 몇몇 방청객들. 태수는 습관적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재판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태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재판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이 될 줄은, 그리고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과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피고인을 입정시키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뒤편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남루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는 모습. 태수는 습관적으로 서류에 시선을 두고 있었죠. 피고인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어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피고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익숙한 눈매, 익숙한 이마의 흉터. 어린 시절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그 흉터.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류 위에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피고인 노민석, 40세.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피고인석의 남자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인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민석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입술이 떨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검사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태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어른 판사 노태수의 손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태수의 시선이 피고인석의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마의 흉터, 어린 시절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그 흉터가 또렷했습니다. 태수는 숨을 참았어요. 서류 위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죠. 피고인 노민석, 40세.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노민석은 지난 10월 15일 밤 피해자 박정훈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장 목격자 3명 모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태수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수갑에 채워진 손이 창백했죠. 국선 변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검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들은 모두 반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수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인, 정당방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젊은 변호인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진술뿐입니다. 법정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태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석아, 제발 뭐라도 말해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 하지만 민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와 아들. 민석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단지 한 사람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여자를 지키려, 누구를 지키려 했습니까? 태수가 다급히 물었지만 민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검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명백한 살인자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려는 것뿐입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판사였으니까요.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패정합니다. 민석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법을 믿어요? 당신의 정의가 우리 가족을 부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민석은 법정을 나갔습니다. 태수는 판사석에 주저앉았어요. 40년간 지켜온 냉정함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 태수는 법원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판 기록을 펼쳤습니다. 피해자 박정훈, 55세, 전직 검사 출신 사업가. 태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정훈. 설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부패 혐의로 파면시킨 검사. 바로 박정훈이었죠. 태수는 급히 오래된 파일을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고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15년 전 판결문. 피고인 박정훈. 태수의 서명이 또렷했죠. 당시 법정에서 박정훈이 외쳤던 말이 떠올랐어요. 노 판사, 당신도 언젠가 내 고통을 알게 될 겁니다. 태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민석이 하필 그 박정훈과 얽힌 것. 뭔가 거대한 복수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죠. 태수는 더 깊이 파일을 뒤졌습니다. 사건 현장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여자. 얼굴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죠.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동거녀 서지연, 폭행 피해로 병원 이송. 서지연. 태수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민석이 지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일까요? 하지만 기록에는 그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 후 행방이 묘연했죠. 태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석아. 그는 주소, 무직, 전과 없음. 20년의 공백. 민석은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박정훈과 얽히게 되었을까요? 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구치소 면회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죠. 구치소입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피의자 노민석.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신청인 성함과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40년간 법관으로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태수입니다. 관계는 아버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하지만 판사님이시라면서요? 담당 판사께서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판사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일 뿐입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죠.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너를 구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민석이 정말 살인을 저질렀다면, 만약 자신이 아들을 구할 수 없다면,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간 지켜온 법과 정의, 그리고 20년간 잃어버렸던 가족. 그 사이에서 태수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태수는 서지연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작은 여관방이었죠. 서지연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판사님, 정말 제가 증언하면 민석 오빠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수는 서지연에게 차분히 물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는 처음엔 다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죠.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도망가려 했지만 그 사람의 힘이 너무 강했어요. 서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민석 오빠를 만났어요. 제 얼굴에 멍을 보고 걱정해 주셨죠.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 게. 태수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석은 어려서부터 착했어요. 민석 오빠는 제게 도망치라고 했어요. 안전한 곳을 찾아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박정훈이 알아챘어요. 서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박정훈이 저를 찾아왔어요. 칼을 들고 있었죠. 감히 날 배신해? 너도 죽고 그놈도 죽는다고 소리쳤어요. 그때 민석이 나타난 겁니까? 네. 민석 오빠가 달려와서 저를 보호했어요. 박정훈이 칼로 찌르려 할 때 오빠가 그 사람의 팔을 잡았죠. 서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민석 오빠는 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정훈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그럼 목격자들은 왜 민석이 먼저 폭행했다고 증언한 겁니까? 태수가 급히 물었어요. 서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훈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거짓으로 증언했어요.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더 있습니다, 판사님.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정훈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판사님께, 나에게, 네. 그 사람은 항상 말했어요. 자신을 파면시킨 노 판사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그래서 민석 오빠를 노린 거예요. 태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정훈은 판사님의 가족을 조사했어요. 아드님이 가출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민석 오빠를 저에게 가까이 오게 만들었어요. 서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폭행한 것도 민석 오빠가 구해주길 바라면서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일부러 싸움을 유도한 거죠. 태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모든 것이 박정훈의 계획이었습니다. 판사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아드님을 살인자로 만들어서요.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석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였어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서지연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정훈이 술 취했을 때 모든 걸 말했어요. 판사님께 복수하는 계획을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박정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노태수 그 자식,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칠 차례야.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어서 그놈이 평생 고통받게 할 거야. 태수는 녹음기를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어요. 태수는 유정 변호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지연의 증언을 전달했죠. 이걸로 민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유정은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검찰 측에 고위 간부가 박정훈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판사님께서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민석을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날 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인의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나는 몰랐소. 미안하오. 태수는 부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민석이를 구하겠소. 우리 아들을 지키겠소. 다음 날 태수는 법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노 판사, 무슨 일인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법원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은퇴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제 아들의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판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법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아들 사건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법관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판사석에 앉지 않았어요. 방청석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태수의 후배 판사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죠. 변호인,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핵심 증인 서지연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서지연이 들어왔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 증인은 사건 후 도주했으며 신빙성이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훈이 칼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노민석 씨는 저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검사가 소리쳤어요. 목격자 3명 모두 피고인이 먼저 폭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격자들은 박정훈의 부하들입니다. 모두 거짓 증언이에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유정이 녹음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피해자 박정훈이 복수를 계획했다는 증거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정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노태수 그 자식의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어서 평생 고통받게 할 거야.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이 녹음은 불법 취득 증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어요. 고위 검찰 간부가 들어와 검사에게 뭔가 속삭였죠.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태수는 복도에서 그 간부와 마주쳤습니다. 노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간부가 냉소를 지었어요. 검사 황민수, 자네였군. 태수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15년 전 박정훈 사건 당시 함께 일했던 검사였죠. 박정훈과 한패였습니까? 황민수가 비웃었어요. 동료였습니다. 노 판사님이 그를 파면시켰을 때 전 복수를 맹세했죠.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이용한 겁니까? 방금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황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피고인이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한 영상입니다.
CCTV에 명확히 찍혀 있죠. 계획된 살인의 증거입니다.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황민수는 냉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돌아갔어요.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사건 이틀 전 흉기를 구입한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민석이 칼을 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은 절규했어요. 아닙니다. 조작이에요. 저는 칼을 산 적이 없어요.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죠. 이 증거는 매우 결정적입니다. 계획적 범행을 보여줍니다. 유정이 급히 말했어요. 재판장님, 영상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검증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증거로 인정합니다. 태수는 소리쳤습니다. 재판장, 그 영상은 조작입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태수를 제지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노민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 태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석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달려가려 했지만 경위들이 막았죠. 민석아, 민석아. 민석이 뒤를 돌아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태수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40년간 법을 지켜온 그가 법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은퇴 앞둔 노태수 전 판사, 피고인 아들과의 유착 의혹. 태수는 집에 돌아와 모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는 모든 걸 잃었소. 민석이를 구하지 못했소. 그는 40년을 함께한 법복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태수는 법복을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법은 정의롭지 않았어. 법은 나를 배신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정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판사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정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지연 씨가 남긴 겁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죠. 노 판사님, 진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반대입니다. 박정훈의 배우를 찾으십시오. 모든 답은 15년 전 그 사건에 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을 떴습니다. 15년 전 사건. 박정훈을 파면시킨 그 사건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다시 일어설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수는 법원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박정훈 사건의 모든 기록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쌓인 상자들이 즐비했습니다. 태수는 박정훈 사건 파일을 찾아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당시 박정훈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켰죠. 태수는 그를 파면시켰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박정훈 혼자만 처벌받았지? 태수는 중얼거렸어요. 당시 사건에는 여러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만 파면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죠. 태수는 당시 수사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황민수 검사 마이너스 증거 인멸 의혹.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황민수,
바로 어제 법정에 나타난 그 고위 간부였죠. 태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내부조사 보고서를 찾아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민수 검사가 핵심 증거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황민수는 박정훈과 함께 부패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만 희생양이 되었죠. 그래서 복수를 계획한 거군. 태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박정훈은 자신만 파면된 것에 분노했고 황민수와 함께 복수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유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황민수를 조사해야 합니다. 15년 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판사님, 그는 지금 고위 간부입니다. 건드리기 힘든 사람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유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15년 전 사건의 내부 고발자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검찰청에서 일했던 사무관이었죠. 태수는 그를 찾아갔어요. 작은 식당에서 만난 사무관은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0년 전 박정훈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무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 사건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전 황민수 검사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어요. 증거도 확보했죠. 하지만 사무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발하기 전날 밤 괴한들이 제 집에 침입했어요. 협박당했죠. 가족을 해칠 거라고요. 전 두려워서 증거를 모두 없앴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황민수는? 그 사람은 교묘했어요. 모든 증거를 박정훈에게 뒤집어 씌웠죠. 박정훈도 공범이었지만 황민수가 주범이었어요. 사무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훈은 억울했을 겁니다. 혼자만 벌을 받았으니까요. 태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박정훈의 복수심, 황민수와의 공모,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용한 잔인한 계획까지. 혹시 남아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태수가 다급히 물었어요. 사무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나 있긴 합니다. 당시 황민수가 대기업 회장과 만난 녹취록이에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죠. 사무관은 오래된 USB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제 가족이 위험해질 겁니다. 태수는 사무관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무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즉시 유정 변호사를 만났어요.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황민수와 대기업 회장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죠. 박정훈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어차피 증거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황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유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걸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가 물었어요.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재판 과정의 부정이 드러났으니까요. 태수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유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황민수입니다. 그는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증거를 묵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론에 공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의 압력을 만들어야 해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면 자신도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공개하십시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고위 검찰 간부 황민수, 10년 전 증거 조작 의혹, 노민석 사건, 재판 과정 부정 드러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황민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여론은 황민수를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황민수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죠. 일주일 후 태수는 구치소로 민석을 찾아갔습니다. 민석아, 재심이 결정됐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그래.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진작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손을 마주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황민수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격이 얼마나 치명적일지. 재심 개시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죠. 노 판사님, 아드님의 무죄를 확신하십니까?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순간 태수는 황민수와 마주쳤어요. 황민수는 냉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노 판사님, 오늘 법정에서 모든 것이 뒤집힐 겁니다. 태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 입정했어요. 수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피고인 노민석에 대한 재심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유정 변호사가 일어서며 USB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15년 전 황민수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황민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박정훈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증거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유정이 말했습니다. 박정훈은 억울하게 파면되었고 그 복수심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 배정된 젊은 검사가 일어섰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를 구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황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황민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님, 이 재심은 조작입니다. 노태수 전 판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조된 것입니다. 유정이 급히 일어섰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거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원본을 제시하십시오.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받으면 조작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태수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원본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처를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황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인 노민석과 서지연의 통화 기록입니다. 사건 전날 두 사람은 10여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의 증거입니다. 아닙니다. 민석이 소리쳤어요. 저는 지연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보호?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통화를 했습니까? 계획을 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황민수 검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법정 경위가 태수를 제지했어요. 황민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태수 전 판사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태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유정이 말했습니다. 판사님, 원본 제공자를 밝혀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관이 들어왔어요.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 가족이 괜찮습니다. 1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태수는 사무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사무관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15년 전 검찰청 사무관이었습니다. 황민수 검사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황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황민수 검사는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박정훈 검사에게 뒤집어 씌웠죠. 거짓말입니다. 황민수가 소리쳤어요. 사무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녹음을 했습니다. 가족이 협박당해 공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원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사무관은 오래된 아날로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황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법정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황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어요. 황민수 검사를 위증 혐의로 즉시 구속합니다. 법정 경위들이 황민수를 끌어냈습니다. 그가 태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죠. 노태수, 당신도 끝장이야. 하지만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 노민석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노민석은 무죄입니다. 순간 법정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민석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태수도 눈물을 흘렸죠. 법정이 끝나고 민석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아침 햇살이 잔잔한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는 낡지만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희망 법률 상담소라고 쓰여 있었죠. 문이 열리고 민석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수척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상담소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빠. 서지연이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도 예전의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없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민석 옆에 앉았죠. 오늘도 상담 신청이 5건이나 왔어요. 다들 오빠를 믿고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고마운 일이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민석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상담소 옆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들고 있었죠. 민석아, 오늘 아이들이 그린 그림 좀 봐라. 정의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그렸더구나.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보여줬어요. 한 아이는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그렸고 다른 아이는 햇살을 그렸습니다. 민석은 그림을 보며 웃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나도 아이들이 좋더구나. 평생 법만 가르쳤는데 이제야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는 것 같아. 태수는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판사직을 그만두신 거.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40년 동안 법복을 입고 살았지만 진짜 정의가 뭔지는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진짜 정의요? 그래. 법은 사람을 위한 거야. 사람이 법보다 먼저다. 그걸 너를 통해 배웠어. 태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연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판사님, 오늘 오후에 마을 어르신들 교육 있으시죠? 그래. 어르신들한테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사기 같은 거 당하지 않으시게. 아버지가 요즘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수도 웃었습니다. 바쁜 게 좋더구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까. 그때 상담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죠. 저기, 여기가 무료로 상담해 주신다는 곳이 맞나요? 민석이 얼른 일어나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집을 빼앗길 것 같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앉으세요. 민석은 할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민석 오빠,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 이제 그 아이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구나. 태수는 상담실 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연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태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니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러게요. 저희도 가족 같아요. 지연이 수줍게 말했어요. 민석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맞죠?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태수는 두 사람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때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너무 행복해서 그래. 식사를 마치고 태수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부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들이요. 태수는 사진에 입맞춤했어요. 나는 평생 법만 바라보며 살았소. 당신과 민석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부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미소 지으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담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었죠. 민석과 태수는 함께 그들을 맞이했어요. 한 분씩 천천히 들어오세요.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태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법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면 민석이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그날 저녁 태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아들을 잃었지만 인생의 법정에서 다시 그를 얻었다. 법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법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완벽을 만든다. 진실은 법정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자리에서 완성된다. 태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석과 지연이 마당에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판사가 된 것 같구나. 법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달빛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